화이트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경제 교류를 중단시키는 어떤 하나의 의미까지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화이트리스트에 제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국내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국내 혹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주로 많이 부각시키는데 저는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고 더군다나 이제 무형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에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일본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그리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그러니까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일본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도 사실은 저는 출구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한국의 대응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게 대응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어쨌든 간에 출구를 찾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생태계를 얘기를 지금 정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산업생태계는 일본과 한국 간의 관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사실 관련되어 있어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에서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그러니까 차갑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박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 멍청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사용을 할 정도로까지. 네. 그러니까 일본의 피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는 외신들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몇 년을 있어봤지만은 예전에는 일본이 가장 가상적국, 가장 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한국 뭐 이런 순위인데 지금 한국이 1순위입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혐한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징용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이 2순위고 3순위가 중국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4순위가 러시아, 5순위가 여러 가지 전쟁을 무역을 하고 있는 그 미국과의 관계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 이제 이런 말에서 없으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 맞다나 뭐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은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어떤 피해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국이 더 크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교수님께서 일본이 더 크다고 하셨죠. 일본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지금 현재 세계 품목 중에 에칭가스만 하더라도 그 하나만 제대로 단속이 되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전문가가 분석하기로 GDP의 2.2%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데 일본은 0.2%가 0.02%다. 이런 관점에서 네.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까지 확대된다면 아까 뭐 청계했는데 1115개 전체 많은 품목 중에서 전략물자로 할 수 있는 게 한 1115개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확산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제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뭐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상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시키고 나서 배제시킨 상태를 정말 실무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론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원론대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제 예상이고 뭐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은 원칙적인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개별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영의 탄력성을 통해서 기대한다는 건데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제적으로 진짜 깡패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도 최근에 지난해부터 무역 적자가 지난 8년 동안에 일본의 무역 적자가 6년이 무역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뭐냐면 조금만 타격을 받아도 일본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만은 조금만 타격을 받으려도 경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도 부품 소재하고 완제품하고 어느 게 더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완제품이 더 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 부품 소재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국제 산업 분업 구조 관계 속에서 대체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갑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협력적인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 관계가 있을 때 한쪽이 협력을 중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복을 해가지고 자기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제 이 협력을 중단을 못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네. 보이는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일본 경제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더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두 번째는 상대를 우리가 알아야 잠깐만 알자는 두 얘기죠. 번째는 일본의 사실은 타겟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더 제일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되는 비메모리 분야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3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로 일본 그 산업계가 상당히 그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일본 조치가 작동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기회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우리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미국에 가서 중재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중재를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랬는지 제가 저는 대답할까요? 납득이 안 되네요. 박성재 의원 아니, 말씀 제가- 듣고 네, 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일본 그럼 묻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순서대로 좀 네, 하는 거 박성재 아닐까요? 의원 말씀 듣고 제가 그다음에 이야기를 권지수 좀 의원 말씀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니, 묻는다니까는 이렇게 제가. 어쨌든 일본